안녕하세요. 저는 딱 반백살 조금 넘은 여자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부모 복 없으면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다고. 저는 다행히 부모 복만 없고 남편 복이랑 자식들 복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 제 불우한 가정사를 살펴보면 정말 자서전이나 수필로 몇 권이나 써도 모자랄 것 같아요. 저만큼 세상에 부모복 없는 사람이 또 있을까? 천륜을 빙자한 악연이 자식대에까지 이르면서 저는 제 몸에 있는 부모라는 사람들의 피를 몽땅 뽑아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아 친척들 손에서 옮겨다니면서 자랐어요. 차라리 고아원이 좋았을 것 같은 환경에서 저는 구박도 많이 받고 천대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아휴, 너 그렇게 눈 사납게 치켜뜨면 네 애미처럼 팔자 사나워진다. 그 애미의 그 딸이라더니 애미 피가 어딜 가겠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저놈의 기집애도 앞날이 훤하다 훤해. 라고 친척들이 말을 했는데 정말 이른 나이에 수모받는 것이 뭔지 알았고 자존심이 구겨진다는 것이 어떤 감정인지 너무 일찍 알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불과 8살, 초등학교 1학년에 불과했어요. 저희 엄마는 저를 혼인하지 않고 미혼모 상태로 낳았어요. 엄마 성격에 분명 몇 번이나 나쁜 맘을 먹었을 텐데 본의 아니게 제 생명줄이 길었는지 제가 어떻게 태어나긴 했더라고요. 행여 엄마 인생에 피해가 갈까봐 엄마는 절 출생신고조차 안 한 채 키웠습니다. 정확하게는 제 스스로 자랐지요. 밥이라도 제때 먹었음 키라도 좀 컸을 텐데 어렸을 때 많이 안 먹어서 그런지 제 키는 항상 또래 아이들보다 작았습니다. 뭐 출생신고도 안 하고 키운 판에 얼마나 영양가치 있던 음식들을 챙겨주었겠어요. 엄마라는 작자는 저를 두고 밖에 나가서 며칠이나 안 들어오기도 했고 항상 밖에서 본인 인생 챙기기에도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키운 상태로 팔자를 고친다는 건 도저히 안 되겠던지 어느 날 요조숙녀인 척 호호거리며 좀 잘 살고 점잖은 사람을 만나는 듯 하다가 귀엽고 저를 얼굴도 보지 못한 제 아빠를 찾아 떠넘기고야 말았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꼭꼭 숨어 있었대? 자식 맞기 싫고 양육비 주고 싶지 않아서 악착같이 숨어 있었나 보지? 나 조만간 새 사람 만나 팔자 필 거야. 앞으로 당신이 애를 키우던지 어쨌던지 알아서 책임져. 자, 이건 유전자 검사서. 라고 막노동판에 와서 술에 쩔어있는 남자에게 저를 미는데 그 사람이 제 아빠인지도 잘 모른 채 공사 현장의 어두운 분위기와 거칠고 흙투성이의 사람들이 무서워 보여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울거나 말거나 후다닥 그 길을 빠져나가기에 바쁘셨죠. 그래도 엄마인지라 저는 목에 핏대가 서도록 엄마를 악을 치며 불렀건만 야속한 엄마는 제게 시선 한번 두질 않으시고 점잖은 아저씨의 차에 몸을 실어 이윽고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역시 그 광경을 보고 대략 짐작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저를 보고 연신 한숨을 쉬더니 처음 본 딸에게 악수를 위해 손을 내미셨습니다. 뱃속에 있었을 때 딱 한 번 본 것 같은데 태어나서 보는 건 서로가 처음이구나. 반갑진 않지만 너희 엄마가 이런 판단을 내렸으니 한번 지내는 보자. 라고 얘기하셨는데 엄마의 외면에 갈 곳이 없어서 아버지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손이 그닥 튼튼치 못한 동아줄이라는 것을 저는 본능적으로 예감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어린 절 신경 쓰지 않고 취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절 돌봐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아버지를 돌봐야 할 실정이었어요. 어린 제가 고사리 손으로 가스불 앞에서 어설프게 콩나물국을 끓여 내놓자 아버지는 그런 어린 제가 딱했던지 뒤늦게 절 호적에도 올려주고 출생신고도 해준 후 저를 학교에도 보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몸이 자주 아픈 편이었어요. 그놈의 음주 때문에 몸이 많이 상했던지 가끔 각혈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침을 하며 각혈을 하는 아버지가 걱정스러워 제가 약국에다 얘기해서 약을 지어 갖고 오고 병원에도 가자고 했지만
아버지는 본인의 병을 잘 안다는 듯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는 자식이 어울리지가 않아. 그간 쌓인 미우정 따위 때문에 아비 자격 없는 사람 위해서 마음 힘들거나 슬퍼하지 말고 이번 주부터 네 고모한테 가서 살아라. 그쪽도 살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나나 네 엄마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다. 말 잘해놓을 테니 너무 겁내하지 말고 착하다 우리 사이. 라며 처음으로 저를 품 안에 안아주시고는 머리를 쓰담쓰담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버지는 힘든 얼굴로 고모네 집에 절 트럭에 실어서 보내주었어요. 아빠가 눈물을 머금고 당부한 말인 것 같아 거역도 안 했고 그저 제 운명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지방에서 경기도로 전학 가게 되었고 엄마에서 아빠, 아빠에서 고모 손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10살도 안 살았는데 참 기구하다 한숨을 푹푹 쉬는 건 제 일상 중 하나였어요. 고모는 그나마 아빠네 형제들 중에서는 그럭저럭 좀 사는 축에 속했었고 미용실을 운영했습니다. 자식들도 둘 있었는데 저보다는 훌쩍 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다 큰 자식들은 고모에게 징징거리며 용돈 달라, 밥 달라, 뭐 사달라 해도 이쁨 받았지만 저는 학교가 끝나면 미용실에 가서 고모가 시킨 머리카락 쓸어 담고 수건을 빨고 널고 개키고를 반복했죠. 그것조차 고모의 마음에 안 들면 할머니나 삼촌들 집을 쫓겨나 전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어릴 적부터 그렇게 모진 말 달고 일한 덕분에 지금 제가 잘 먹고 살기는 되었지요. 저는 고모 미용실에서 허드렛 일을 했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갔을 때는 고모가 공짜로 직원 부리려고 제게 직접 머리 다루는 일을 전수해준 덕에 저는 살림 미천의 기술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커트는 그렇게 해야지 스타일이 사는 거야. 여기 아래 숱도 좀 더 치고 하면 훨씬 깔끔해 보이지? 자, 여기다 파마를 한번 말아보자. 저기 중화제며 재료 좀 갖고 와봐. 굼뜨지 말고 빨리빨리. 성격 급한 고모가 저 쉬는 꼴을 못 봐 인간적으로 심술궂고 못되게 제게 들어가는 것을 아까워했지만 그래도 손기술 하나만큼은 동네에서 최고봉으로 쳤기에 저는 그런 노하우들을 곁에서 익히게 되었죠. 그리고 고등학교 딱 졸업했는데 제 졸업을 축하하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 가정 있는 엄마는 당연히 감감무소식이고 아빠는 그 무렵 병상에 누워 있었으며 고모는 일하느라 바빴죠. 그래도 고모의 딸인 큰언니가 어떻게 제 졸업을 기억하고선 한참 지난 후에 공짜로 축하한다는 한마디는 해주더이다. 졸업한 후 저는 고모의 미용실에서 일을 했는데 그곳에서 어느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단골 손님이었는데 머리 자를 때가 안 됐는데도 툭하면 머리를 다듬으러 왔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저를 지목하며 제게 머리를 잘라달라고 했습니다. 고모 몰래 주머니 속에 팁도 종종 넣어주었죠. 그 남자가 고마워서 저는 배웅을 해드리며 말했습니다. 솜씨는 저희 원장님이 더 좋으신데 계속 제게 머리를 자르셔서 괜찮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조금씩 자주 자르시면 돈도 더 많이 들 텐데 다음에는 조금 텀을 두고 오신 다음에 저희 원장님께 자르세요. 싫은데요? 그럼 서희 씨한테 내 머리를 못 맡기잖아요. 일부러 머리 기르려고 내가 얼마나 부단하게 노력하는 줄 알아요? 서희 씨 조금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다음에는 더 짧게 잘라줘서 금방 지저분하게 보이게 해주세요. 아셨죠? 라며 제게 편지 한 장을 주고 훅 가버리는데 뭐 저런 별난 사람이 있나 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불쾌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마음을 표현한 글과 영화 티켓 2장이 들어있더라고요. 설마 이런 내게도 남자가 다가와줘서 봄은 오는구나. 처음으로 이성에게 설레보았습니다. 편지 내용도 온갖 시적 구절과 미사여구를 다 붙여가며 제게 아름답다고 좋다고 마음에 든다고 얘기를 써내는데 웃기고 재밌더라고요. 살면서 인생의 재미는 처음 느껴봤습니다. 마침 편지의 약속을 정한 날에 고모네 식구들이 가족여행으로 놀러간다는 날이라 저는 부담없이 그 사람과 약속한 데이트 장소에 나갔어요.
쫙 빼입고 저보다 일찍 온 남자는 레이디 버스트라며 저를 에스코트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첫 영화를 같이 보고 처음으로 레스토랑에 가서 스프랑 비우가스라는 것도 먹어보고 그 남자와 함께 산책길을 걸었습니다. 듣고 보니 그 남자는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애 하나 두고 사별한 전적이 있더라고요. 허나 그런 건 제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누리는 행복으로 인해 저는 그 남자에게 내 인생을 맡겨보기로 하고 혼전 임신을 빌미로 해서 곧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시댁이라는 곳도 처음 가봤는데 고모가 항상 헐뜯었던 시댁과는 이미지가 많이 달랐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아들의 짝으로 인정해주시고 부모 없는 것을 불쌍하게 여기시며 잘 대해주시려고 노력했습니다. 혼수 예단 같은 건 하지 말아라. 뱃속 귀한 손 주면 된다. 작은 새살림 하나씩 장만해 가는 것도 행복인 게야. 앞으로 우리 식구가 되었으니 시부모가 아닌 친부모라고 생각하고 잘 살아보자, 아가야. 저는 그간 힘들었던 서러움이 울컥 터지면서 시부모님 앞에서 쉴 새 없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런 저를 시부모님께서는 따뜻하게 안아주셨죠. 그런 가족이라는 포근하고도 든든한 울타리를 갖게 된 저는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힘들게 지금껏 버텼던 아버지는 이번에서야 운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예감했는지 저와 사위의 손을 잡아주시며 잘 살라고 우리 딸 행복하게 잘해달라고 예민한 편에게 장인으로서 신신당부를 했더랬죠. 그리고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저는 아버지의 장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간 모습을 보자니 인생의 허무함이 들더라고요. 아버지는 저렇게 허망하게 가셨는데 나를 버린 엄마는 자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 출생신고조차 안 해준 비정함으로 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까 내심 궁금해졌지만 찾을 생각은 꿈도 꾸질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잊고 새로운 가족들 틈에서 내 인생 살고자 이악문 저는 남편의 울타리 안에서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저를 유난히 잘 따르는 사랑스러운 아들과 달콤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안 가 뱃속 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어여쁜 딸이었습니다. 아들이 귀한 시대였지만 이미 사별한 전부인의 아들이 있었기에 제 딸 역시 탄생에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남편은 아주 딸바보가 되었고 의젓한 우리 아들도 제 딸에게 멋진 오빠가 되어주었죠. 시부모님께서는 하나같이 제게 고생했다고 말씀하시고는 특히나 시어머니와 시이모님께서 특별히 제 산후조리까지 해주시며 제가 행여 밤잠 못 자 몸이 상할까 싶어 아이를 함께 돌봐주었습니다. 거기다 산후보약까지 지어주셔서 제 몸은 하루가 다르게 빨리 회복되었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대접받고 살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제 인생은 빛이 나게 되었습니다. 무너졌던 제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었고 저는 비로소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제 자식들에게만큼은 제가 받았던 사랑과 제가 못 받았던 아낌없는 사랑을 주고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하고 싶었어요. 남편은 당시 시아버지를 도와 수제화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노련한 솜씨로 가죽을 이용해서 신발을 뚝딱 만들어내는 게 여간 신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덕분에 떨어진 신발만 신었던 제 팔자에도 제 발에 딱 맞는 수제 구두가 신발장에 넘쳐났고 우리 자식들도 비싼 가죽 구두를 취향껏 신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좀 키워놓은 후 시댁 도움으로 미용실까지 오픈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금방 자리 잡혀 어느새 저는 예전의 고모처럼 동네에서 머리 자라기로 손꼽는 미용사가 되었지요. 돈도 적잖이 벌었고 우리는 맞벌이를 해서 단칸방에서 시작해 그 당시 흔치 않았던 아파트까지 진입하게 되었어요. 미용실이 잘한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며 멀리서도 머리를 하기 위해 잘나가는 사모님들이 가끔 들려주셨고 저는 그들에게 정보를 얻어 투자도 하고 나니 제가 미용실에서 번 돈은 우스워질 만큼 많은 투자 수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정말 돈 때문에 여태껏 힘들게 산 세월이 무색할 만큼 돈을 쉽게 버니 허무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돈을 가족들을 위해 쓰고 저축도 하며 알뜰하게 꾸려나갔어요.
더욱이 제가 못 배운 한이 많아 우리 자식들에게는 아낌없이 교육비로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아들, 딸 둘 모두 잘 따라와줘서 우리나라 명문대 중 하나인 K대, Y대를 나란히 진학하게 되었어요. 둘 다 어학연수다, 배낭여행이다, 원하는 건 다 보내주었더니 아들은 세상을 보는 견문도 넓어져 더 멋진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원하는 기업에도 입사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너무 많은 공부와 경험에만 인생을 쏟았던지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간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보는 눈 말이죠. 저는 어렸을 적부터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비록 배움에는 약했어도 사람을 기가 막히게 아는 눈은 트여 있었어요. 하지만 특히나 순진한 우리 아들은 어디서 놀다가 알게 된 여자에게 빠진 후 정신을 못 차려 제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일단은 절 진정시키고 아들이 어디까지 하나 지켜봤지만 세상에 그 녀석이 누가 지 아빠 아들 아니랄까봐 사귀던 여자에게 애를 들어서게 만들고 말았답니다. 오빠를 유난히 따랐던 제 딸이 저희 앞에 와서 어디서 무언가를 들었는지 심각하게 귀뜸을 해주는데 심장이 벌렁벌렁거렸죠. 엄마, 아빠, 어떡해. 오빠 큰일 났어. 아무래도 이상한 여자한테 제대로 걸린 것 같아. 백화점에서 오빠가 만나는 그 여자를 우연히 봤는데 그 여자 엄마처럼 보이는 할머니랑 그 여자랑 팔짱 끼면서 남자 한 명 봉잡았다고 팔자 고쳤다고 명품들을 막 쓸어 담더라고. 그거 우리 오빠 얘기하는 것 같아. 이걸 어쩌면 좋아. 엄마, 오빠 정말 그 여자랑 결혼 허락해줄 거야? 딸의 우려스런 생생한 증언 아래 남편과 저는 안 되겠다 싶어 아들을 세워 난리를 피웠고 뒤늦게서야 소가리를 앓던 아들의 입장을 들어보니 덫에 제대로 물려버리고 말았더군요. 비겁한 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술 먹고 나누라 기억조차 잘 나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실수한 것에 대해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죠. 아들만 바라보고 있던 선짜리들은 다 물거품이 되었고 집안 좋고 참한 규수들은 허물만 키게 되었습니다. 저희 역시 오랜 고민 끝에 울며 겨자 먹기로 아들의 결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정말이지 며느리감 되라이에 첫 만남부터 기가 막힌 나머지 결정을 다시 재고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조신한 모습으로 정체를 잘 숨기다 어디서 저희가 지를 반대했다는 얘기를 들었던지 느닷없이 잔뜩 술에 취해가지고서 저희 앞에 과감한 모습을 드러내는데 남편은 거의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임산부인 것을 알고 있던 저희들은 며느리의 죽기 어린 모습에 벙찌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 그렇게 잘나셨어요? 좀 살면 임신한 며느리 들어오기도 전에 구박해도 되는 거냐고요. 아들 인류대 보내고 잘 키운 게 다들 장사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말 좀 해보시라고요. 네? 진짜 노인네들 귀가 어두운가? 왜 자꾸 사람 말을 무시해? 왜? 나도 예전엔 잘 살았다고. 거기다 상식 없는 오만망자함에 예의범절이라고는 밥 말아먹은 아이였죠. 그 순간 저는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야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죠. 비록 친아들은 아닐지언정 마음으로 낳은 내 아들의 인생을 위해서 오직 그것만 생각하고 책임비를 단단히 지급하더라도 떨치리라 다짐했어요.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잖아요. 이기적인 엄마라고 욕해도 어쩔 수 없었고 절대로 우리 아들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꼴은 볼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돈봉투로 무마하려고 불러낸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싹싹 빌었고 정말 실수였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예비시댁인 저희에게 사정하며 애원했습니다. 뱃속 아기까지 내세워서 지난 일을 후회하며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데 저는 독한 마음을 품고 후안을 떨치기로 했습니다. 사람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잘 아니깐요. 당돌한 그 애에게 더 이상 할 말 없다며 네가 백화점에서 쓸어 담은 명품 가방들 당분간 그 돈으로 원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는 된다 얘기한 후 뒤도 안 돌아보고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식당 문을 쾅 소리가 나도록 열고 난 후 두 팔을 걷어붙인 채 등장한 험한 작자가 있었으니 꽤 나이 먹은 듯한 노파였습니다. 하며 제게 다짜고짜 달려들어와 삿대질을 하며 몰아세우는데 몸에 영혼이 빠져나가는 기분이더라고요. 저는 순간 그 여자를 보고 너무 놀라서 세상에 이런 악연이 또 있을 수가 있나 싶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며 간담이 서늘해지는 틈조차 허용하지 않은 채 노파는 얼마나 힘이 좋은지 제 멱살을 디립다 잡고 보더라고요. 네가 감히 내 귀한 딸 배부르게 만든 놈 애미냐? 에라이 천벌받을 인간아. 멀쩡한 아가씨 인생을 망쳐놓고 이깟 돈으로 무마하면 다 되는 줄이나 알아? 돈 품께나 있는 집안이라고 들었는데 돈을 이따위로 멍멍이처럼 쓰면 안 되지. 우리가 우습게 보였나 본데 아주 혼꾸녕을 내줘야 정신 차리겠어? 이딴 식으로 책임 회피하면 난 네 아들 직장에 찾아가서 시위라도 할지언정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줄 줄이나 알아. 알겠어? 라고 제 눈을 마주치시며 막말과 욕설을 해대는데 도저히 그 노파한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거진 30년 만에 만났지만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잊을 수 있겠어요. 사랑과 미움을 동시에 지니게끔 했던 그녀.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30여 년 전에 아버지에게 절 버리고 다른 사람하고 재혼한 제 친엄마가 분명했습니다. 혹시나 몰라 엄한 타이밍에 이름도 물어봤더니만 그 여자는 제가 자기의 이름을 알거나 말거나 어떻게든 자기 딸이랑 우리 아들과 결혼시킬 목적만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지 엄마가 그러는 걸 말리는 신용조차 안 하더라고요. 과연 그 여자 빛을 다 왔습니다. 세월이 그토록 흘렀건만 백발과 주름진 얼굴을 빼면 탐욕스런 눈빛, 매정한 말씨와 배어있는 욕설, 무례함. 누굴 닮아서 그 아이가 예의를 밥 말아 먹었나 싶었더니만 바로 그 여자의 딸, 제 친어머니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아들의 며느리감이라고 생각한 그 아이는 사실 제 친이부 동생이었던 거죠. 이 결혼은 어차피 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내가 엄마의 호적에 오른 적도 없다고 한들, 내 아들이 비록 내 핏줄이 아니라고 한들, 그 아이와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품다 태어난 친딸들로서 이부자매의 사이라는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명백한 사실이었으니깐요. 사정이 어쨌든 둘 다 피가 안 섞인 상태라고 해도 제 이부자매인 이모와 제 의붓아들인 조카가 결혼할 순 없는 거잖아요. 추정해보자면 이부동생 나이가 20대 후반이었고 엄마 나이가 70대라고 생각한다면 엄마는 40대 늦은 나이에 임신해서 애를 낳은 것 같더라고요. 나를 버리고 새 사람한테 시집갔을 때 뭐 사이에 동생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 어쩌다가 한 번쯤은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부동생이 바로 제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감일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한 가지 다행인 건 엄마가 날 7살 때 버린 탓에 그녀는 절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엄마에게 붙잡힌 멱살을 억지로 떼내고는 돈 봉투만을 남긴 채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서 행여나 우리 아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노심초사한 마음으로 불안하게 집안을 서성였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오자 제 심하게 떨어진 손톱을 보며 그는 놀랐습니다. 저는 남편 앞에서 한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며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야만 어떻게든 의논이 되고 해결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제 말을 듣고 남편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고 한동안 제 앞에서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에 엉엉 소리내어 울었고 남편은 저를 위로해주다가 조심스럽게 뱉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모른 척하지 말고 직접 당신 어머니, 아니 장모님께 찾아가서 모든 걸 밝히고 얘기를 드려보자. 당신도 그간 말은 안 했지만 친정 어머니 많이 그리울 법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 그래도 천륜으로 맺어진 부모 자식간인데 어떻게 처제가 우리 아들이랑 얽혀서 이렇게 만난 것도 나는 다 당신과 장모님을 위한 인연이라고 생각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막으려면 무조건 솔직하게 말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맞다고 봐. 안 돼. 당신은 아직도 우리 엄마가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아나무인인 사람인지 모르겠어? 그 애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잖아.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나한테는 없는 사람이라고. 어렸을 적 내가 그 사람한테 힘들게 짐덩어리 취급받은 걸 생각하면 나 아직도 가슴이 아파. 그 사람 나타나서 하는 모습 보니 어린 날에 나한테 더 미안해. 우리 아들도 그 여자 딸 싫다고 했잖아. 당신은 거북하지도 않아? 아들 생각은 안 해? 이제 와서 엄마와 다시 만난 인연으로 엮인들 이부 동생이 아들의 아이까지 가진 마당에 어떻게 얼굴 보며 살 수 있겠냐고. 어차피 안 되는 결혼 뭘 그렇게 갖다부터 할 게 있어. 정말 끔찍한 악연이야 이건. 제가 이성을 잃고 슬픔에 겨워 울자 남편은 저를 말없이 보듬어주고 안아주었습니다. 제 슬픔이 남편에게까지 전해진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냥 무작정 결혼을 반대하다가는 아들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으니 제 뜻이 정 그러면 안 볼 생각하고 되도록 좋게 마무리 짓자고 했습니다. 하기사 조금 진정하고 생각하니 어찌 보면 미친 개한테는 매보다는 약이 더 낫겠다 싶었어요. 그 여자가 스틀리면 정말 우리 아들 직장에 무슨 짓이라도 할지 모르니 그토록 좋아하는 두툼한 돈 쥐어주며 마무리 짓고자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그 사람들을 만나기로 했고 저는 곧 불안에 사로잡혔죠. 그 여자들은 온통 명품을 휘감고 저희 앞에 떳떳하게 등장하더라고요. 마치 빚받으러 나온 빚쟁이들 같았습니다. 남편이 엄마에게 허리 굽혀 인사드리고 차를 정중하게 들이자 무슨 대단한 위치인 양 거들먹거리는 게 그 모습조차 꼴보기 싫더라고요. 저는 욱 감정이 올라와 미리 찾아놓은 두툼한 돈 봉투를 앞에 던지고는 가시돋친 공격적이게 말했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실컷 쳐드시고 좋은 말 할 때 우리 애 놔줘요. 솔직히 당신 딸 뱃속아이 우리 아들 아이라는 증거 있어? 우리 아들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고 있어. 걔가 그렇게 책임 회피하는 아이가 아닌데 지금이라도 조용히 물러서면 당신 딸이 엄하게 우리 아들 발목 잡은 거 다 눈 감아 줄 테니까 나중에 애기 태어나면서부터 큰일 치르고 싶지 않으면 돈 받고 가요. 그러자 기막힌 듯 엄마는 순간 이부 동생이랑 쭈삣거리긴 하더라고요. 엄마의 한쪽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상하게 30년이나 흘렀는데도 엄마가 당황했을 때 하는 버릇 같던 게 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당황스러우면 한쪽 눈을 가늘게 떠는 버릇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버릇을 갖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부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이건 엄연히 혼인을 빙자해서 우리의 신세를 망치게 한 거다. 회사에 가서 드러누울 거라며 생떼를 썼지만 저는 어디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내 미용실 손님 중에 변호사 사모님 계시고 검사 사모님도 계신다. 내가 입만 뻥긋하면 당신 딸 사기 결혼 혐의나 협박으로 콩밥 먹여서 전과자 만들 거라고도 눈치 껴뜨고 말했어요. 그리고 최후의 애교까지 가했죠. 나 제 애기 낳자마자 유전자 검사 바로 진행할 거고 만약 우리 아들이랑 유전자 검사 안 맞으면 과거 행실 낱낱이 조사해서 인터넷에 올린 후 대한민국에서 얼굴 못 들게 해줄 거예요. 뭐라고?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야, 너 지금 우리 딸한테 뭐 하자는 건데? 네 아들 앞길을 아주 애미가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오냐, 좋다. 너 나 민숙자가 누군지 잘 모르는 모양인데 어디 할 때까지 해보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딸 건드리면 무슨 짓으로 안갚음을 받는지 내 똑똑히 일러줄 거야. 당신이 잘못 안 뉘우치고 만약 날 더 수틀리게 하면 당신의 과거까지 털릴 줄 알아요. 당신이 30년 전 미혼모로서 아기 낳고 그 딸 출생신고조차 안 해준 채 방치하다시피 7년 동안 키우다 아버지한테 버리고 딴 남자랑 재혼했다고. 그리고 나중엔 그 재혼한 남자 사이에서 낳은 딸을 30년이 지난 후 버린 딸의 아들과 사기 결혼시키려 한다고 다 공개해서 당신 모녀
우리나라 자체에서 발 못 붙이게 할 거라고요. 나와 내 아들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끔, 2번 다시 내 인생에 침범하지 못하게끔 내가 다 막아놓을 거야. 절대 당신 용서 못할 거라고. 라고 악에 받쳐 소리치는데 대체 그런 소리를 하는데 눈물까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나오자 제 태도에 당황했던지 추악한 과거가 까발려진 게 당황했던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절 기억해내려고 애쓰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쉽지 않았겠죠. 7살의 버린 딸을 어떻게 기억한답니까? 그렇게 모성애가 강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때 엄마가 날 알아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주 조금은 했어요. 남편이 절 진정시키며 그제서야 나서더라고요. 일어난 후 꾸벅 저희 어머니께 인사를 드린 후 좋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 안사람 기억하세요? 제 안사람은 장모님을 어렸을 적 본인을 낳아준 친모라고 한눈에 알아보던데. 장모님 성함이 민, 숙자, 자자 맞으시죠? 제 안사람 이름은 한서희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뭐? 한서희? 한서희가 누구야? 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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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희라고? 누가? 이 여자가? 그러자 갑자기 친엄마 얼굴이 사색이 되기 시작하면서 눈이 10배는 커진 얼굴로 남편과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시선을 고정하더라고요. 가물가물한 듯한 얼굴이었지만 묻어버린 기억 한 조각의 불씨가 살았는 듯 제 얼굴이 기억이 났는지 본인의 다물어진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옆에 이부동생은 자기 어머니가 왜 사색이 됐는지도 모른 채 저와 지엄마를 얼뜨기처럼 보고는 왜 그러냐고 묻기만 했어요. 제 친어머니는 그래도 아예 도덕성까지는 썩어버리진 않았던지 기가 막힌 듯 이것저것 생각하며 계산하다 뜬금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고, 이부동생은 마시고 있던 차에 사례가 걸리며 콜록콜록 기침한 채 갑자기 나가면 어쩌냐고 부랴부랴 제게를 인사를 한 후 본인 어머니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부동생은 뭔가 일이 틀어진 걸 알았던지 그 와중에서도 탁자에 있던 두툼한 돈봉투를 챙기고 나가버렸지요. 딸 참 야무지게 키웠더군요. 저 행동을 봐선 30년 전 버린 딸을 그래도 어머니께서 기억은 해주신 모양이셨어요. 끝까지 친어머니가 뻔뻔스러운 모습을 저와 남편 앞에서 보여주지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가족이랍시고 물고 늘어지며 돈을 지속해서 요구할까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 여기고 나오는 데까지 노심초사했는데 저렇게 순순히 가준 덕에 얼마나 남편 앞에서 면이 섰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남편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고 어머니와 동생이 갔을 법한 방향을 보며 내심 울컥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억장이 무너지는 게 남편의 품에서 한참이나 울었습니다. 그게 친엄마의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이부동생과 제 아들 사이에 자칫 임신과 결혼으로 엮일 뻔한 불미스런 사실은 남편과 저 그리고 제 친어머니밖에 모르는 걸로 끝나버렸습니다. 모두가 알았으면 더 큰 비극이 왔을 텐데 그렇게 번지지 않아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친엄마는 심지어 혼자라도 찾아와 제 앞에서 용서를 빌 용기조차 없었던지 이부동생과 함께 제가 말했던 대로 제 인생을 침범하지 않았죠. 그게 아마도 마지막 그녀의 배려였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후에는 그들을 볼 기회는 전혀 없었죠.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왜 이렇게 가슴이 쓰라리고 미칠 것만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말을 해요. 그래도 30년 만에 만난 친정엄마와의 인연을 꼭 무참히 끊어야만 했냐고요. 어쩌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결단을 내렸는지도 몰라요. 이미 깨진 접시 결코 붙일 수 없고 떨어진 인연의 끈 역시 끊어진 건 다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설령 그것이 천륜으로 맺은 부모 자식 관계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저는 슬프게도 알기에 조용히 모든 미련을 떨쳐버리려 정리를 하고자 사연을 보내보았습니다.